다음 보실 부분은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우리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로서 가연성의 성질을 띠고 있죠. 만약에 가연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소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쵸? 불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연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물질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산화물질, 두 번째 흡열 반응하는 물질, 세 번째가 불활성 혹은 비활성 기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 산화물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완전 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의 산소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소와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산화 물질이란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로 H2O, 물,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SO3, 삼산화황, 오산화잉, 삼산화크롬, 산화알루미늄 이런 식의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질들 쭉 확인을 해보시면서 얘는 완전 연소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생성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연소 형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성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성물들을 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물과 CO2 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가시면은 완전 연소 반응식 해가지고 쭉 확인을 해볼 겁니다. 또한 연소가스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나오게 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흡열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애초에 연소 형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발열 반응을 하면서 동시에 산화 반응이 연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하면서 흡열 반응을 한다면 애초에 연소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는 가연성 물질이다라고 취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불연성 물질로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딱 한 가지의 물질만 흡열 반응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질소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흡열 반응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질소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산화물들도 무조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산화 반응하면서, 즉 화학 반응하면서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불연성 물질이다. 그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활성 기체 혹은 비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계산 문제를 하실 때 주기율 표상의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한 기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0족 혹은 8족 혹은 18족 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외각 전자 개수가 8개가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특성을 따서 불활성 기체 혹은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불활성 기체란 최외각 전자가 8개로 즉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 개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빵개이기 때문에 영족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원자과 전자가 0개로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화학적 결합이 필요 없는 안정적인 원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서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 8쪽에 있는 이 불활성 기체의 종류들을 한번 쭉 훑어주시면서 암기법으로서 하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헬륨의 헬, 네온의 네, 아르곤의 아, 그리고 크립톤의 크, 그리고 얘는 크세논이라고 하는데 제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름이었던 크세논을 따가지고 세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하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헬네 아크세라 마지막 라돈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라돈과 제논, 즉 크세논은 산소, 할로겐 등과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이루어지지만 얘는 연소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발열 반응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다 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연성 물질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 봤었던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는 주기와 그리고 족으로서 구분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족 또는 0족, 최외각 전자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8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자과 전자개수가 0개이기 때문에 0족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또는 장주기율표상에는 18, 18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18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던지 간에 무조건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족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들끼리는 서로 성질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묶음으로써 이 족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8족, 0족은 무조건 불활성화니까요. 불활성 기체 혹은 비활성 기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불활성 기체는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 맨 끝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불활성 기체다라고 했었습니다. 최외각 전자개수가 전부 몇 개예요? 최외각 전자개수 무조건 8개다. 근데 딱 하나만 제외하고 8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채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껍질에서의 최외각 전자개수만 2개, 나머지 kop질은 무조건 8개까지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무조건 8개까지 채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첫 번째 껍질은 딱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대요. 그럼 더 이상의 전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불활성이다.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앞글자 따서 헬네 아크세라라고 했습니다. 밑에 라돈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불활성 기체들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물질로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산화 물질. 그래서 다른 말로는 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 봤었습니다. 그래서 질소라든지 질소 산화물들이 들어가 있었고, 마지막이 지금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에 있는 8족, 0족 불활성 기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네 아크세라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산소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소의 3요소 혹은 4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전 시간에 3요소와 4요소를 나눠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3요소는 가산점이라고 했었고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등을 얘기했었습니다. 4요소는 이 3요소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지속적인 연쇄 반응까지 있다면 걔는 4요소다라고 했었죠. 이 3요소는요, 이 연소가 시작되려면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3요소다라고 했었고, 4요소의 경우에는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요소는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조건들, 4요소는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다. 나눠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간에 있는 요 산소 공급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산소 공급원은 대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대기로서 이 공기에서 이 산소 공급원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물질로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산소 공급원으로서는 공기 및 산소, 조연성 가스는 또 지연성 가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류 또는 6류 위험물, 5류 위험물 등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공기 중에 산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기 중의 산소는 일단 21%가 산소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78%, 산소는 21%, 그리고 나머지 0.xx%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그 외에도 다양한 가스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가스들의 혼합가스 상태가 바로 이 대기,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공기라고 하는 것은 단일 성분의 가스가 아니고 다양한 가스들의 혼합 상태의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전체 100%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0%의 공기 안에 질소가 78%, 그리고 산소가 21%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약 1%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사실상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스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도 안 되는 이러한 나머지 가스류를 취급하지 않고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소를 79%라고 취급하면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기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 질소 79%, 산소 21%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분자량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질소는 원자량이 14니까 14짜리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죠. 분자량은 28이 되겠습니다. 28짜리가 지금은 79%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곱하기 0.79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에 대한 원자량은 16짜리인데 얘가 두 개가 같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분자량은 곱하기 2 처리를 해서 32고 얘가 21%니까요. 0.21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 값들을 모두 더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28.xx 나옵니다. 근데 얘를 저는 조금 정수화해서 보다 더 간단한 수치로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기 비중 혹은 공기 비중, 기체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 하나 확인했었죠. 바로 29분의 m. 여기서 29는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의미합니다. 해당 물질이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확인하기 위해서 증기 비중, 공기 비중 값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9 확인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중량 퍼센트도 나와 있습니다. 중량 퍼센트는 말 그대로 분자량에 대한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몇으로 가져가기로 했었죠? 29로 가져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질소의 경우에는 29에 대한 요 질량에다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9%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질소에 대한 분자량, 우리 질소의 분자량 28이라고 했어요. 곱하기 0.79, 요 정도의 질소가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곱하기 100 처리해서 퍼센테이지로 76%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냥 29로 취급을 한 값이기 때문에 살짝씩 실질적인 중량 웨이트 퍼센트 값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식 어떻게 적용해서 웨이트 퍼센트를 구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공기의 분자량 중에서 질소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소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구한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